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말할 때? 웃을 때?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로 돈을 쓸 때 드러납니다. 1,000원을 쓰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품격이 숨어 있고, 위기 앞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돈은 결국 사라지지만 그 돈이 지나간 자리에는 향기 같은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쓰임이 어떤 본성을 보여주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작은 돈에서 큰 인품이 보입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큰 돈을 쓸 때보다 오히려 작은 돈을 쓸 때 드러납니다. 10만 원, 100만 원은 마음 먹고 쓰는 돈입니다. 하지만 1,000원, 2,000원은 무심히 쓰는 돈이지요. 그 순간의 무심한 태도 속에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편의점에서 1,200원짜리 커피를 사면서도 계산대 직원에게 수고 많으시네요 하고 웃으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돈 800원을 두 손으로 받으며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도 있죠. 반대로 동전 몇 개라고 투덜거리며 손바닥을 내밀듯 툭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 시장에서 본 풍경이 떠오릅니다. 한 할머니가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면서 늘 좋은 것만 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두 손 모아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지켜보던 제 마음까지 환해졌습니다. 그 순간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000원에 담긴 건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택시비가 9,800원이 나왔을 때 잔돈 괜찮습니다 하고 내려서는 사람. 그리고 굳이 200원을 챙기겠다며 짜증을 내는 사람. 똑같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품격의 높낮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건네는 태도 속에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100원, 200원이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지금은 작은 돈일수록 그 쓰임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의 품격을 말해주는 장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작은 돈을 쓰면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있을까? 그 답은 내가 살아온 세월의 거울이자 내가 앞으로 남길 향기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본성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평생 돈을 벌고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자신에게 어떻게 쓰느냐에서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돈을 쓰는 모습에서도 품격이 보이고 자신조차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삶까지 허술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젊을 때는 허세에 휘둘렸습니다. 남이 보는 앞에서는 비싼 옷을 사고 술자리에는 돈을 아낌없이 썼지요. 그러나 정작 자기 몸을 돌보는 데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는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내 몸이 곧 내 집이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은 사치가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얼마 전 시장에서 만난 한 노부부가 떠오릅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늘 제철 과일을 조금이라도 사 먹습니다. 나이 들어 먹는 게 곧 약이라잖아요. 그래서 아까워도 꼭 사요. 그분들의 눈빛은 참으로 밝았습니다. 그건 과일값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빛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도서관에서 만난 어르신이었습니다.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책의 밑줄을 긋고 다시 적어가며 공부를 이어가셨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책 한 권은 꼭 직접 삽니다. 이게 제 가장 값진 투자예요. 그분의 말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꺼이 쓰는 돈이 삶을 얼마나 환하게 만드는지 그분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돈 쓰기를 지나치게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픈 몸을 참고
검진비가 아깝다며 미루고 신발이 해져도 버티다 결국 더 큰 병을 얻습니다.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은 결국 인생에도 인색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그 답이 곧 내 삶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내게 쓰는 돈이야말로 나를 버티게 하는 가장 든든한 연금입니다. 그리고 그 연금은 남은 생을 빛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남을 대할 때 돈은 곧 마음입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늘 주는 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이에게 돈을 쓸 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명절이면 누구나 봉투를 챙깁니다. 어떤 이는 마지못해 건넵니다. 의뢰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무심히 내밉니다. 반면 어떤 이는 많지 않아도 따뜻한 말을 곁들입니다. 내가 힘들다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 똑같은 봉투지만 받는 사람의 가슴속에 남는 울림은 전혀 다릅니다. 한 지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크게 낙담해 있을 때 부모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많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봉투의 액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부모의 마음이 아들을 다시 세워준 것입니다. 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에서 오늘은 내가 낼게 하며 사주는 국밥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앞에 두고 웃으며 떠드는 동안 그 밥값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여전히 소중하다는 말보다 더 큰 고백이었습니다. 반대로 돈을 쓰면서도 불평이 묻어나면 마음까지 상처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썼는지 아니? 라며 생색을 내는 돈, 의무감에 억지로 건네는 돈은 받는 사람의 손을 차갑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돈으로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이 담긴 돈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심 없는 돈은 금세 잊히지만 정성이 담긴 돈은 세월을 넘어 오래도록 사람의 가슴에 남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떠올려 봅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작은 성의를 두 손 모아 건네시던 모습. 그 따뜻한 손길이야말로 돈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남을 위해 쓰는 돈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나라는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세월이 흘러도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향기로 남습니다. 네 번째, 위기 앞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돈이 넉넉할 때는 누구나 베풀 수 있습니다. 주머니가 가득하면 선심 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내가 힘들고 부족할 때입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진짜 얼굴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더 움켜줍니다. 나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 하며 도움을 청하는 이의 손길을 애써 외면합니다. 심지어는 남의 불행을 기회 삼아 자기 이익을 챙기려 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여도 돈이 급해진 순간 그 사람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다릅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지만 마지막 남은 것을 기꺼이 나눕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덜어주려 하고 작은 돈이라도 보태주려 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입니다. IMF 때의 일입니다. 한 노부부는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청년이 며칠째 굶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도 모자랐지만 매 끼니마다 국 한 그릇을 더 떠서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진 않지만 젊은 사람이 굶어선 안 되지. 청년은 숟가락을 들며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국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청년을 다시 살게 한 힘이었습니다. 위기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단단해 보이던 사람도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작아 보이던 사람은 오히려 큰 그릇을 드러냅니다. 그 차이는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움켜쥐는 삶은 결국 외로워지고, 나누는 삶은 결국 나를 더 넉넉하게 만든다는 것을. 돈은 많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어떻게 쓰느냐가 곧 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세상보다 먼저 나 자신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다섯 번째, 노년의 돈은 마음의 향기를 남깁니다. 나이가 들면 돈의 쓰임은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집을 사고 큰 장사를 벌이는데 쓰이지 않습니다. 노년의 돈은 관계를 이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손주에게 쥐어주는 1,000원짜리 용돈 한 장. 그 작은 손이 움찔하며 할머니의 손바닥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아이들은 금세 그 돈으로 과자를 사 먹고 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 그 기억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마음 깊은 곳에 향기로 남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쓰는 돈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 봉지가 늘어나고 병원비가 빠듯해집니다. 하지만 그때 쓰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치료비가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겠다는 약속이자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약을 건네며 서로 마주보는 그 눈빛 속에 돈이 담아내지 못하는 깊은 정성이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먹는 국밥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사이에 두고 옛날 같네 하며 웃는 순간, 그 밥값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 삶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됩니다. 노년의 돈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00원, 10,000원이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사람의 가슴에 오래도록 스며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손주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오랜 친구에게 어떤 마음을 남기고 계신가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남을 위해 어떻게 돈을 썼는가, 그 돈이 어떤 마음을 전했는가, 그 흔적만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돈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지은 웃음과 눈물은 향기가 되어 세월을 건너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사람은 돈을 쓸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작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남을 향한 진심에서, 그리고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선택에서, 마지막 노년에 남기는 향기에서 그 사람의 참모습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돈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돈이 지나간 자리에는 사람의 미소, 눈물, 그리고 따뜻한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쓰임입니다. 내 손에서 흘러나간 돈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산 인생 아닐까요? 오늘 하루 나의 돈이 어떤 마음을 비추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향기가 되어 세월을 건너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